버스 번호판에 토이스토리 1편 개봉일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아? 또 라쏘가 탔던 쓰레기 트럭이 다시 등장하는 것도? 토이스토리 5에는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서 피자 플래닛 트럭이 2번이나 등장해. 그래서 오늘은 네가 처음 볼 때 아마도 놓쳤을 120가지 비밀 연결고리 그리고 디테일을 살펴볼 거야. 초반에 나오는 모든 버즈라이트이어를 세어보면 총 50개야. 버즈는 바다 앞에서 혼자 섬에 갇혀 구조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이건 영화 캐스트어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야. 이 오마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캐스트어웨이 주인공과 우디 목소리를 모두 톰 행크스가 맡았거든. Wait a minute. You don't think I meant to knock Buzz out the window, do you, Potato? 현대 버전이지만 50명의 버즈는 여전히 스타커맨드의 존재를 믿고 있어. 이건 1995년 버즈의 동일한 프로그래밍 오류야. 그때도 버즈는 앤디의 방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진짜 우주 수호대원이라고 생각했지. 버즈들이 스타커맨드로 착각하는 그 빛나는 별은 디즈니의 전통적인 소원의 별과 같은 모양과 빛을 가지고 있어. 버즈들이 섬을 떠날 때 카메라는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보니의 세계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 이건 1995년부터 토이스토리를 상징하는 파란색 배경에 흰색 구름 무늬와 똑같아. 그리고 이 무늬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의 방 그림이나 그녀의 옷에도 있어. 트릭시 발바닥에 보니가 적혀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디테일은 토이스토리 시간을 잊은 이야기에도 나온다. 보니의 아빠는 그랜드 베이스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 이곳은 토이스토리 4에서 카니발이 열렸던 장소로 우디의 귀환을 암시하지. 앤더슨 가족 자동차엔 TS5 모델 배지가 붙어있어. 자동차의 평범한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토이스토리 5를 의미해. 카메라는 어린 시절 에밀리가 제시와 놀던 나무까지 내려가. 버려진 이야기를 듣고 30년 후 제시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슬펐던 시기가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나무의 실루엣과 뿌리, 가지는 벅스라이프, 주막나무와 비슷하고 월 2의 지구, 새로운 생명도 떠올리게 해. 제시의 바지에는 1200 레인지 로드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어. 이 숫자는 픽사 에머리빌 본사인 1200 파크 애비뉴를 의미해. 케나 해리스는 원래 한 장면에서 라이든 에밀리가 다시 제시를 발견하고 손자에게 제시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장면은 이야기 변경으로 삭제됐지만 이를 통해 토이스토리 세계관에서 그들의 재회가 가능함을 알 수 있어. 토이스토리 2의 그녀가 나를 사랑했을 때 멜로디가 제시 주변에서 연주곡 형태로 다시 등장해. 앤드류 스탠턴과 켄 해리스는 제시가 원래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외로움, 스크린, 그리고 쓸모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제시의 과거 이야기와 아주 잘 맞아떨어졌지. 우디 없이 토이스토리 5 첫 버전을 논의하며 시리즈가 우디 없이도 이어질 수 있는지 비교하려 했어. 이 버전을 완성한 후 그들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 우디가 다시 등장할 때 판초를 입고 있는데 이 모습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름 없는 사나이를 연상시켜 마치 오랜 세월 세상을 떠돈 카우보이 같다. 우디 머리에 달아버린 부분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바로 그 자리가 토이스토리 2에서 복원가가 도쿄 박물관에 팔리기 직전에 우디를 닫고 다시 칠해줬던 곳이거든. 맞아, 우디는 20년이 넘도록 그 대머리 자국이 있었어. 실제로 엔딩 크레딧에서 베티가 마커로 우디의 다른 부분을 칠해줘. 자기 남자가 너무 늙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팀은 보니와 블레이즈의 상상 세계를 서로 다른 스타일로 디자인했어. 우리 모두가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지.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나가 될 때는 주파수가 맞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야. 독이 든 케이크를 먹은 후 렉스는 파란색에 보라색 반점이 생기는데 이건 바로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설리번의 색조합과 똑같아. 그리고 사우루스 렉스의 작은 파티보트 캡틴 서스가 보니의 장난감들 사이에 다시 등장하지. 같은 마당에는 제도색된 로봇이 등장하며 토이스토리 오브 테러의 트랜시트론 모델을 사용해 색깔만 바꿔서 숨겼지만 몸 전체는 거의 그대로야. 릴리패드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회사 이름은 스위비디야. 이 이름은 이미 토이스토리 오브 테러에도 나왔었고 슈빗은 단순히 상자 라벨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배경에 이 회사 매장도 볼 수 있어. 릴리풋과 다른 기기들은 에그맨 테크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어. 이 이름은 새로워 보이지만 사실 에그맨은 이미 첫 번째 영화부터 존재했었지. 토이스토리 1에서 에그맨 무버스는 앤디의 짐을 옮기는 회사였어. 30년이 지난 지금 같은 브랜드가 기술 회사로 변했거나 확장된 것처럼 보여. 심지어 부수적인 회사들까지도 기술에 적응했어.
사실 에그맨은 랄프 에그스턴의 별명이야. 그는 첫 토이스토리 프로덕션 디자이너이자 픽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 이번 포스터는 우디를 앞에 내세우고 미국 회사는 제시를 강조해. 릴리패드가 도착하면 보니의 침대를 차지하고 장난감들은 아래에 남게 돼. 이건 토이스토리 1과 같은 구성이야. 버즈가 신제품과 함께 오고 우디는 밀려난다. 릴리풋이 나타나자 트릭시는 자신도 갖고 싶어한다. 나도 하나 갖고 싶어. 이 농담은 토이스토리 3와 연결돼. 거기서 트릭시가 보니의 컴퓨터를 신기해하며 쓰는 장면이 있었지. 릴리패드와 그녀의 포털 더 폰드는 어린이용 태블릿인 리프로그에서 영감을 받았어. 심지어 개구리 가는 정체성도 거기서 온 거야. 픽사는 아무 기계나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수백만 가정에 있던 기술을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리빗은 단순히 개구리 관련 말장난에 그치는 게 아니야. 이름, 게시물, 그리고 탐색 방식이 레딧을 모방하고 있지. 또 다른 눈에 띄는 사이트는 인포피디아로 위키피디아의 아이디어를 재현한 것이다. 기기에서 나타나는 검은색 명령어 창들은 애플의 맥 OS 터미널 앱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이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야. 그가 없었다면 토이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스타 어드벤처러라는 게 있는데 이건 토이스토리 4에서 더키와 버니가 경품이었던 놀이공원 부스와 같은 이름이야. 제시가 탐색하는 동안 월리에서 가져온 우주 이미지가 나타나. 단순히 비슷한 은하가 아니라 별들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정확히 일치해. 조금 아래에는 말리니 더키를 만나는 바다가 보여. 릴리패드는 우디를 버팔로 빌이라고 불러. 장난감 카우보이를 옛 서부시대 인물로 착각한 거야. 영어 버전에서는 제시가 소리쳐. 이건 루니툰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야. When Jehoshaphat the kid has hit the jackpot. 앱 목록 중에 피전 피아자가 보여. 아이콘에는 사비에로 피츠오니니가 나와 있는데 그는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한 픽사의 다음 영화 가토에 등장하는 비둘기 중 한 마리야. 이펙트 슈퍼바이저는 블레이즈방의 가토 관련 두 번째 숨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했지만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 찾으면 댓글로 알려줘. 블레이즈의 집 밖에는 1987년 픽사 단편 영화 레드의 꿈의 주인공 외발 자전거 레드가 보일 수 있어. 블레이즈의 게시판에는 업에서 러셀이 소속된 자연탐험대의 포스터가 붙어 있어. 셋시의 아바타는 호퍼스에 나오는 비버들과 매우 비슷한 비버야. 카라의 아바타는 작고 둥글며 파란색인 새로, 단편 애니메이션 새를 위하여의 새떼가 연상돼. 레이스의 아바타는 벅스라이프의 프랜시스와 비슷한 무당벌레야. 릴리패드가 이비드라는 경매 사이트에서 제시를 찾을 때 이 장면은 이베이 상점을 패러디한 거야. 최악은 제시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거야. 그 광고 사진은 토이스토리 5용이 아니야. 그 이미지는 이미 토이스토리 공포의 대탈출에 등장했던 제시의 같은 사진이야. 태블릿은 토이스토리 2에 나왔던 우디의 로데오 흑백 옛날 영상을 찾아내. 앱 중 하나의 이름은 치킨파머야. 아이콘은 닭과 헙간이 섞여 있는데 이건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아래 장난감 가게와 토이스토리2의 치킨맨 알도 생각나게 해. 스냅피에 나오는 이미지들 중에는 비즈미랜드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어. 이건 아주 이상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토이스토리가 영화로 존재하는 놀이공원이 그 캐릭터들이 실제 장난감으로 존재하는 세계관 안에 등장한다는 거야. 릴리패드는 스냅피에게 다이노코 주유소 사진을 보내줘. 이 주유소는 픽사 영화 여러 편에 등장하는 클래식한 주유소인데 특히 카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에스피나스 씨가 신부 복장으로 등장한 건 토이스토리 공포의 대탈출에서 신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야. 컴백칼은 토이스토리 공포의 대탈출에서 인기 캐릭터가 된 후 재등장해. 그런데 라이선스 문제로 첫 디자인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버려진 장난감들 사이에는 토이스토리4에서 세컨드 찬스 골동품 가게를 장식했던 얼룩말 모양의 헝겊 인형 더그의 미컬러 버전도 등장해. 더그 옆에는 같은 골동품 가게에 있던 분홍색 기계 토끼도 볼 수 있어. 칼 웨더스가 세상을 떠난 후 어니 허드슨이 컴백칼의 목소리를 맡았어. 이상한 점은 허드슨이 이 일을 수락할 때 자신이 웨더스의 캐릭터를 물려받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야. 훨씬 나중에 알게 됐지. 내가 그 일을 맡을 때 칼 웨더스를 대신하게 될 줄 몰랐어. 안경을 쓴 피자는 배드버니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연기했어. 우리에게 그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맛있어. 그리고 사실 토이스토리 1의 초기 기획에서는 음식점 이름이 피자 플래닛이 아니라 피자 퍼트였어요. 당연히 피자 퍼트는 피자 헛을 참고한 이름이었죠.
그리고 집게 기계에는 안경을 쓴 고무 피자가 상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5는 1995년 스케치에서 버려졌던 그 피자를 다시 살려낸 거죠. 스마티 팬츠는 아이들에게 화장실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계예요. 그런데 몸통이 걸려있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디자인된 거 눈치채셨나요? 실제로 스마티 팬츠의 노란색 손잡이는 원래 목소리 연기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의 헤어스타일을 형상화한 거예요. 한상 장면에서 불스아이가 토이스토리 2 마지막처럼 또다시 발굽에 앤디의 이름을 잘못 씁니다. 토이스토리 5에서 제시 인형에 줄을 당기면 나오는 대사가 처음 공개됩니다. 제시는 1999년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등장했지만 그녀의 음성장치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된 장치를 되살리는 배터리는 파워셀로 토이스토리 1에서 어떤 새 장난감이 오는지 알아보는 데 쓰이던 통신장비와 같은 브랜드입니다. 클라스틱 손으로는 릴리패드의 터치스크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부작을 위해 결국 라가르토 3위의 끈적한 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도마뱀의 이름은 322번으로 보니가 토이스토리 4와 5 사이에 이미 한 마리를 키웠다는 뜻입니다. 엔딩 크레딧에는 3위 3번이 등장하는데 버즈와 우디가 도마뱀을 놓쳤을 때 보니가 다시는 찾지 못해서 결국 세 번째 3위를 데려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틀라스는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만들어졌지만 오랫동안 서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을 알고 있던 장난감이 정작 자신을 위한 출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틀라스가 위치를 보여줄 때 그의 아바타는 룩소 주니어의 빨간 별이 그려진 노란 공을 재현합니다. 토이스토리 5가 극장에 개봉하기 전에 아틀라스는 이미 호퍼스에 숨겨져 등장했습니다. 스마트 팬츠 아틀라스 그리고 스네피는 각각 다른 시대의 제품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면, 움직임, 속도, 그리고 재질을 바꿔서 아무도 연도를 말해주지 않아도 기술의 진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각 기기에 나타나는 그래픽은 평면 이미지처럼 붙여넣은 것이 아닙니다. 팀은 그래픽을 따로 애니메이션화했고 각 기기가 저마다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 연필로 그리듯 작업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켄 해리스는 타마고치가 이전 버전의 스토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지만 픽사는 그 캐릭터가 나빠서가 아니라 반다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해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트팀은 에밀리의 어린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는 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벗겨진 페인트, 가구, 그리고 표면들은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블레이즈의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너무 복잡해서 픽사는 이를 애니메이션화하기 위해 새로운 첨단 슈퍼도구들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픽사의 다른 머리카락과 블레이즈의 머리카락을 비교하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포딜의 말이 올바른 무게감과 근육 구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픽사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불스아이의 몸을 재활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거대한 장난감 말처럼 보일 뿐 진짜 말처럼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블레이즈의 노트북에는 안드레와 월리비의 모험을 참조한 벌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팀은 인공지능 도구를 실험해봤지만 최종 장면을 만들기에는 아직 품질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애니메이션을 대체하지 않고 아티스트 작업을 더 빠르게 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우디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뒤쪽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해 부츠부터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토이스토리 3에서 앤디의 마지막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버즈가 우디를 맞이할 때 그의 레이저가 우디 위에 멈추는데 이는 1995년에 처음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우디는 또다시 버즈 뒤에 뭔가 있다고 말해 그를 방해합니다. 이는 첫 번째 영화의 농담과 같지만 이번에는 버즈를 창밖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우디와 버즈가 다시 다투자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는 그 모습을 반가워합니다. 이는 1편에서 이들의 우정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햄은 보니의 화장대 뒤에 숨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그 화장대로 옮겼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서랍장 뒤에 있고 싶어. 몇 년이고 거기 있을 수 있어. 이건 토이스토리 3에서 바비의 콜벳을 자기 차지로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농담이에요. 나는 콜벳이 갖고 싶어. 둘 다 앤더슨의 차 뒤로 달려가요. 이 장면은 첫 번째 영화에서 앤디의 이삿짐 트럭을 따라 달리던 장면을 반복한 거예요. 버즈의 기술 부대는 우디를 저그의 요원으로 식별해요. 이건 토이스토리2에 대한 오마주로 그 영화에서 버즈도 모든 것을 자신의 상상 속 우주전쟁의 일부로 착각했었죠. 버즈 군대가 캠프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탭, 주소창, 버튼들이 같은 위치에 있죠. 버즈는 다른 버즈들을 설득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모두 그게 사실임을 알아요. 이건 다스베이더가 루크에게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는 대사입니다. 네 감정을 들여다봐. 그게 사실인 걸 너도 알잖아.
그리고 농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버즈는 저그가 그들 모두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50명 모두가 충격에 빠져 스타워즈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 트라우마를 집단으로 반복해. 버즈들이 숲을 지나갈 때 사슴과 토끼들 그리고 부드러운 합창이 들려. 이건 분명히 밤비에 대한 오마주야. 숲에 등장하는 다람쥐는 도그데이지의 모델을 재사용한 거야. 파란 새들은 터닝 레디에서 재사용된 거고, 그리고 그 사슴도 재사용된 건데 이번에는 호퍼스에서 가져온 거야. 그 장면에서는 밤비의 오프닝 곡인 Love is a Song의 변주곡도 들을 수 있어. 등단들이 등장할 때 음악에서 예상치 못한 곡이 흘러나오는데 이 곡은 밤비에서 사냥꾼들이 등장할 때 나왔던 음악이야. 버즈 한 명이 눈만 보이게 천천히 물에서 올라오는데 이 장면은 지옥의 묵시록 윌라드 대위 등장 장면과 같다. 책들 사이에는 벨벳 토끼 인형이 보이는데 이 인형은 아이의 사랑으로 진짜가 되고 싶어하는 장난감의 이야기야. 악당 버전 불사이, 목소리가 있지만 원래 시리즈의 말은 목소리가 없었어. 제작진이 시리즈의 상징적 규칙을 일부러 깨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릴리패드는 트라이 컨트리 체리티즈라는 트럭에 실려 끝나는데 이 단체는 제시의 기부와도 관련된 곳이야. 추격전 중에는 토이스토리2에서 장난감들이 길을 건널 때 사용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주황색 콘들이 등장해. 저 아래에는 어떤 장난감들이 숨어있을지 궁금하네. 다이노코 주유소가 또 한 번 등장해. 피자 플래닛의 노란색 카트가 제시, 불사이 그리고 버즈 군대 앞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멈추게 해. 하지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또 다른 피자 플래닛 카트가 다이노코 주유소와 피자 플래닛 레스토랑에 주차되어 있어. 구출 장면에서는 제시, 우디, 불사이, 차량들, 말들 그리고 50명의 버즈가 모두 모여. 핌은 100명 넘는 캐릭터를 조정해야 했고 이 장면이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어. 크레인 조종 패널의 버튼에는 룩소볼이 등장해. 버즈들의 등에 코드가 있지만 그건 극장에서 휴대폰으로 스캔하라고 만든 건 아니야. 릴리패드는 이야기 속에서 그 코드를 읽고 그걸로 모든 부대의 드론 모드를 잠금해제. 버즈들이 이륙할 때 한 명이 진짜로 나는 거라고 말하고 우디가 멋지게 받아쳐. 1995년에는 멋지게 떨어지고 있었지. 이걸 나는 멋지게 나는 거라고 부르지. 나는 나는 게 아니야. 멋지게 떨어지고 있는 거지. 제시와 버즈가 키스하기 직전에 토이스토리 3에서 로쏘가 갇혔던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요. 블레이즈가 장난감을 전달할 때는 손톱이 여러 가지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일부 팬들은 각 색상이 마지막 곡을 부른 테일러 스위프트의 각 시대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나무에는 제시가 여기 있었음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금속 상자가 묻혀 있어요. 에밀리는 나중에 버린 그 인형과 놀던 바로 그곳에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해 두었어요. 타임캡슐 속 사진은 에밀리가 딸을 제시라 불렀음을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단순히 A113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코드인 TSA113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TS는 토이스토리의 이니셜이고 113은 픽사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입니다. 타임캡슐 안에는 노란색 구슬이 달린 브로치가 있는데 이는 인사이드 아웃의 핵심 기억 구슬과 비슷합니다. 제시는 마지막 추격전에서 실제로 에밀리의 추억을 몸에 지니고 이 브로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 5의 편집본을 본 후 테일러 스위프트는 I knew it, I knew you라는 곡을 썼고 그날 오후 바로 보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엔딩 크레딧 곡은 단 8시간 만에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그림에는 토이스토리 4 이후 거의 사라졌던 RC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장난감들은 릴리패드가 제시의 말을 랩으로 바꿔 만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스쿨버스에는 PS 11, 22, 95라는 번호판이 적혀 있습니다. PS는 토이스토리를 의미하고 11, 22, 95는 1995년 11월 22일 첫 번째 영화가 개봉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엔딩 크레딧 장면에서 50명의 버즈가 학교 운동장에 착륙하고 각각 한 명씩 아이를 만납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앤드류 스탠턴 감독의 목소리로 연기된 저그가 가방 안에서 나타나 다시 버즈에게 아들이라고 인사합니다. 영화는 위기가 시작된 바로 그 지점, 즉 50개의 잃어버린 장난감들이 자신이 속할 주인을 찾는 장면에서 정확히 끝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본 토이스토리 5의 1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